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교실의 양상국입니다. 네, 진행의 하호정입니다. 네, 바둑을 두는 어린이들이요. 프로기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네, 참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네, 일반 바둑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도장들이 있습니다. 네. 프로기사들이 운영하는. 그 도장을 거쳐서 한국도의 연구생이 되면 1군부터 10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죽순처럼 크면은 몇 년 사이에도 빨리빨리 올라가서 1군까지 올라가면 프로가 될 수 있죠. 네. 지난주도 나연 우리 사범이 됐습니다만 네. 그만큼 빨리 느느냐 늦게 느느냐가 이제 또 프로가 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둑을 입단 대회라는 관문을 통하면요 프로가 되는데요. 네. 프로가 돼서도 뭐 많은 공부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끝없는 공부가 필요한 게 바로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둑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도 공부에 관한 얘기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겠는데 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안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요.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94살의 고령에도 제자들과 함께 늘 밭을 갈고 일을 하셨습니다. 스승님이 많은 연세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민망하여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 이를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의 곡괭이를 창고 속 깊숙이 감춰버렸는데 곡괭이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던 백장 스님은 결국 찾지 못하고 그날 일을 못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밥을 차려왔을 때 어쩐 일인지 백장 스님이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스승님, 왜 진지를 잡숫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백장 스님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 굶어야지 말하고 결국 그날 밥을 굶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은 곡괭이를 돌려드렸고 백장 스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일부작, 일일부식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미루어 놓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말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으면요. 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백장선사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상당히 노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스님들이 그 도구를 다 치워버렸죠. 네, 홈이라든가 삽 같은 경우는. 그랬더니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다시 갖다 놓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식사를 하셨다는데 그만큼 하루 일을 열심히 해야 바둑뿐이 아니고 꼭 뭐 농사일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하는 매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날 식사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네, 바둑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요. 역시나 이 이야기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겠죠. 네. 네, 바둑에 관한 본격적인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바둑 입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둑 입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수상전인데요. 수상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수상전은 한 수, 두 수 차이도 있고, 5수, 6수 차이도 있고, 10수 차이도 있고, 20수 차이도 있고, 그만큼 수일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상전은 바둑에서 아마 한 판에 매번 나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만 다를 뿐이지요. 네. 수상전은 정말 몇 판 나오게 되고 또 몇 판에서도 몇 번 나오게 되죠. 한 판에서도요. 그렇죠. 전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수상전 그만큼 중요한데요. 첫 번째 네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세요. 백이 젖혀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시면 이 수상전이라는 건 다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세 수밖에 없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는 탈출을 한다 해도 항상 끼우게 되면 되겠죠. 더 자기 수를 조이게 되니까 네. 이런 거는 겨우 이제 아주 보통 바둑에서는 가장 악수로 불리는 안 좋은 수입니다. 안 둬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백이 젖혀왔는데 흙이 이렇게 가만히 조이게 되면 목에 침을 당합니다. 그럼 패 모양이 되겠네요. 패가 되죠. 네. 그리고
따내면 이거는 소위 꽃놀이패라고 그럽니다. 꽃놀이패라는 건 백은 죽으면 석점이 죽습니다. 희생이. 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10점 네. 가까이 9점에 죽게 되니까 다른 곳을 한번 둬서 따서 백이 만약에 따낸다고 하면 이건 바둑에서 흔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야말로 바둑에서 바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바로 지는 수를 패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를 패착이라고 하죠. 꽃놀이패가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사히만 잡을 수 있다면은 흑승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백이 세수에 한 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잇고 들어갑니다. 자, 흑이 이곳을 두더라도요. 단수를 쳐버리죠.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네. 그러면 네. 흑이 일단은 한 수 부족이죠. 네. 한 수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있는 것 또한 실패예요. 실패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바둑에서는 항상 묘수라는 건 아마 10점 만점이면 11점이고 100점 만점이면 110점을 말할 겁니다. 네, 그야말로 네, 야구로만 하면 홈런인데요. 자,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면은 뭐 백은 네, 따야 됩니다. 때릴 수밖에 없겠죠. 딸 때 그때 여기서 웅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패를 못하게.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어야겠죠. 네,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는 바로 이었더니 이어서 수가 없는데 지금 네. 이게 하나 먹여쳐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두는 묘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묘수라고 합니다. 자, 백은 아무리 잡으러 가고 싶어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따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두 수가 결국은 세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입니다. 조이면 따내야 될 때 먼저 몰아서. 네. 아주 마법같이 한 수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참 바둑의 묘미입니다. 하나 먹여쳐두고 웅크리니까 패도 없이 무사히 이 다 여러 점을 9점을 살려 나왔는데 경솔하게 여기를 둬도 패가 나고 그냥 이어도 단수를 몰리고 하나 먹여치고 웅크리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였죠. 네. 두 번째도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수, 지금 계속 세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세수, 백은 수가 많아 보입니다. 초심자 시절에는 그냥 들어갑니다. 무턱대고. 그러면 이어서 보세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하나, 둘, 셋. 수상전 해보겠습니다. 이건 수상전이 나가는데 이건 집니다. 자, 그럼 백이 네. 뒤로 메워서요. 이리 놔도 또 몰아서. 이건 수상전에 패했습니다. 이거는 흑이 실패예요. 흑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젖혀보겠습니다. 근데 이으면 아, 가만히 이어요. 이어도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이걸 이제 수를 센다고 해서 수상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조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또 조여도 역시 네. 결과는 백이 또 한 수를 두니까요.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인데요. 자, 지금 흑선인데, 그럼 여기를 하나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끊으면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잡을 수밖에 없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네. 이런 수가 회돌이 맥인데 아, 그쪽으로요? 이 단수를 치고 자, 백은 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렇게 늘어둡니다. 이게 기가 막힌 수예요. 그럼 어떻게 두시겠어요? 자, 이제는 뒤로 메울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나 이때는 여기서는 지금 이왕이면 이렇게 단수 쳐도 잡는데 이렇게 늘어두는 게 더 좋습니다. 늘어두면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어일 때 조이면은 역시 단수를 먼저 몰고 옥집이니까 또 한 수가 안 메울 수 줄었네요. 없을 때 네. 또 몰게 되겠습니다. 참 기묘하죠? 네. 이래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이는 수상전으로만 생각하면 안 네. 되겠네요. 네. 이 문제도 참 재밌는 문제예요. 수상전 문제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는 두 수입니다. 역시 또 세 수네요. 자, 흑이 살아가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가면 이 평범한 건 막혀서 이걸 젖혀도 먼저 끊깁니다. 그러면 이건 여기가 다 통해 가서 이 석점이 무지무지한 이 요속이거든요. 요속은 무지하게 중요한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석이 됩니다. 못 쓰는 돌. 이것도 못 쓰는 돌입니다. 왜냐? 워낙 백이 튼튼한데 이게 드러냈다고 보면은 이거 다 가치가 없는 돌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속 두 점을 살리면 아주 바둑 유리할 텐데 이렇게 급하게 또 서둘러도 잡혀서 나가도 연속상연으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